지금은 코로나 수준 맞습니다. 그만큼 전략을 쓸 게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학습된 패턴과 지금 시장이 엇갈리면서 손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투자자들이 현혹하게 할 만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나타나니까는 제가 저번에 와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시장에서는요 조용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요즘 힘든 장이죠? 지금은 코로나 수준 맞습니다. 코로나 수준. 네. 자, 하여튼 이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회피해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아주 직시를 하면서 부족한 것과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야겠죠.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한번 점검해 봐 주시죠. 제가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방송 그리고 저희 회사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지금 금요일에 회자되는 게 굉장히 많이 되는 게 긴급 시장 점검이에요. 그러니까 당사에서도 오늘 저녁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어떤 식으로 논리로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2,700이면 PBR 한 배라 그랬는데 그죠? 그리고 퍼 11배, 10배 정도 수준을 했는데 거기서 주식을 들고 있으라 했는데 지금 2,400인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허탈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예, 이해를 하고 그때 주식을 던지지 않았으면 물론 던진 분도 없을 거고 던지지 않았으면 그때부터 지금 종목 단으로는 15% 정도 지수 단으로는 10% 정도 이상의 손실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중간에 빠질 때 추가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조금 금융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 분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직원들도 이렇게 할 정도고 재작년에 저도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를 겪었는데 그때 코로나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빨리 끝나라 했고 빨리 끝났습니다. 떨어지는 시기는 3주 정도 막상. 그랬기 때문에 그 3주가 굉장히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3주가 있고 2주 후에 그러니까 5주 후 정도가 되는 제가 몸이 무지 아팠어요. 그 링거 맞을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거기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올라오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놔진 거니까는 그때부터 몸이 쑤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긴장을 할 땐 몸이 안 아픕니다. 그런데 저도 좀 어제부터 조금씩 그 스트레스성에 뭔가 오기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시장을 16년 동안 봐왔는데 이렇게 스트레스성 뭔가 아픔이 좀 올 정도인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충격이 크셨을 거고 왜냐면은 1, 2년 동안 스터디하고 딥하게 공부했으면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게 너무 길게 장기화되어 있는 중이니까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도 이제 주제를 긴급 시장 점검이라 얘기를 했는데 오늘 지금 2,400선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좀 올려쳤으면 좋겠는데 조금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고 목요일, 수요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올랄 때 50포인트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400포인트 때 대부분 분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울 것이냐라고 매우 많이 물어보십니다. 매우 물어보시는데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투자 전략 자체가 계속 수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기관을 욕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2,600 바닥이라고 사라 그래가지고 막 했는데 2,500이 진바닥이다 그래가지고 2,500 왔는데 또 2,400. 심지어 2,600에서 2,400까지가 3일 걸렸습니다. 엄청 빠졌네. 3일 걸렸어요. 3일 대표님. 엄청 빨리 빠졌네. 하루에 90포인트 빠지고 계속 빠진 거니까는 이 3일 동안에 물론 이게 이 투자 자산이 주식이 아니고요. 코인이라든지 선물옵션 같은 파생적인 성격에 들어간 투자 자산이라면 기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됐다고 그러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고 우량주를 들고 있는데 3일 동안에 기민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화가 엄청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게 대처해? 사실 못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 우리가 말씀드린 기본 스킴은요. 기본적으로 3일 동안에는 대처를 못한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량주 샀거든요. 그렇죠. 예, 우량주 샀고 삼성전자 샀고 하이닉스 샀는데 그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잘 고민을 해보시죠.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반대 매매가 나와야지 장이 바닥을 찍는다라는
소리가 원래는 저 같은 사람한테 나왔었거든요. 증권사 직원.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애널리스트가 아니니까 전략 스트레티스트가 아니니까는 요거는 그거는 저같이 경험적인 손님과 고객과 직접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약간 터봇이 돼서 얘기하는 이런 전략들이었어요. 털려야 오른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제를 보니까 증권사 리서치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면으로 봐야 될 점은 그만큼 전략을 쓸 게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대책이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까지 왜냐면 과거에 예탁금 추이랑 반대매 추이를 그래프로 겹쳐놓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물론 에너지 분들도 충분히 분석 되게 잘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은 작년까지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좀 회자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창피하다고 해야 될까요?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계속 했지만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얘기하고 쉽지 않습니다라고 했었죠. 대표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어제 뭐 신문 일간지에 260억이 미수금 대비해서 반대금에 나왔다고 해서 꽤 크게 신문이 나왔고요. 이게 코스피예요, 코스닥이에요? 이건 전체 거래. 아, 전체? 네, 전체. 그래서 260 나왔고 4달 만에 가장 많이 나온 수치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봤고 그래서 이제 투자 이제 분위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부분까지 봤는데 요건 모르시더라고요. 어제는 315억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왔네. 예. 근데 사실 오늘 이게 보통 이틀 후에 나오죠? 여기 데일리 하루. 예. 이게 아마 오늘 아침에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요 자료는 이게 지금 여기 보이시죠? 금융투자협회에서 이게 종합 통계 서비스 들어가시면은 누구나도 볼 수 있는 데일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오늘도 315억 나왔다는 거 어제 5시에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오늘 8시 40분에 동시호가 시작을 하는데 저 그때 안 봤거든요. 사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제가 안 보면 뭐합니까? 옆에서 얘기해 주는데. 아니 아침에 우리도 그렇다고 봤는데 동시효과로 와 엄청 밀리더라고. 4.7% 정도 기존에 아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그러면은 왜 4.7% 마이너스 나오는 거를 뭐 아마 아실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그 담보 부족되는 물량들을 무조건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 시장가로 주문을 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담보 부족이에요. 그러면은 시장가로 내는데 그 한가로 내잖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10,000원짜리가 7,000원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 채우게 되면 2배, 3배 이상이 나가게 돼요. 그렇지. 다 체결을 시켜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그 물량이 4.7%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때 2% 언더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요 사이가 시장 참여자들이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동시효과 때 제대로 워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야 될 점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만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방송 나와서 이런 얘기 하기까지는 저도 조심스러웠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매매 피가 시장의 바닥을 만든다면 지금 언저리쯤은 충분히 나온 건 맞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신용 매매는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점.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그 상승장에서는 또 레버리지 쓸 수 있겠으나 그럼요. 지금은 정말 위험하죠. 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 전화를 받았어요. 사실은 요즘 요 3일 정도는 제가 그 장중보다는 장 전이가 더 바쁩니다. 통화하면서 반대매매 어느 정도, 신용 어느 정도 메꿔야 오후에도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제 업을 이것도 업이죠. 당연히 그렇죠. 고객 관리니까. 하지만 실제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고객 관리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좀 더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좀 저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내내 털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진입을 못 하니까. 했는데 만약에 수요일 날, 화요일 날 그때 말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 손절을 치셨다면 그때보단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훨씬 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거라는 후회를 저도 제 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이거 이 바닥인데 그래서 맞아요. 말려가지고 돈을 메꿔가지고 빌려가지고 채웠는데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할 말이 저도 없지. 대표님도 격하게 공감하시다시피
증권사 직원들, 모든 투자를 세우는 사람들이 지금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네. 우리 증권사, 우리 영업 쪽 직원, 그러니까 다들 바닥이라고 일단 인식은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닥이라는 표현을 할 때 대부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오고 나서 바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좀 이따 이제 밸류에이션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적정 지표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오르는 게 목요일 정도면은 반등이 나왔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목요일 어제죠.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FOMC 하고 난 다음에 안드로일리도 나왔고 미국이. 그런데 우리도 장중에 53포인트까지 떴다가 종가가 4포인트가 뭡니까?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승질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오후에 제가 어제 오후에 봤어요. 그래도 한 종목 한다는 그래도 기깔났었던 실적도 되고 이런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스트레스성 매도가 팍팍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호가창을 보니까는 이거는 시장가로 표현 좀 갈기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 안 돼요, 금액이. 아, 그러니까 다 이미 나올 만큼 나왔다? 몇 억을 그냥 모 투자자가 그냥 던지는 겁니다. 짜증나서. 이거를 이제 스트레스성 매도라고 얘기를 어떤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스트레스성 매도가 지금 몇몇 종목 잘 버텨서 짱짱했었던 종목들 사이에서 나오고 그리고 그나마 어제부터 오늘부터 올라가는 와중에 올라가고 그래도 제대로 버티고 있는 종목들은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그 조선 쪽인 친환경 쪽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작년까지 우리가 주식을 했을 때 뭐가 안 좋은 건 자르고 좋은 거를 엎어치고 그래야지 수익이 쭉 난다라고 고민을 하셨었고 심지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지수를 확인하고 종목을 매매해야 될 텐데 작년까지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확인하고 종목을 매매했으면 종목은 미리 올라 있었다. 그러니 지수를 확인을 안 하고 종목을 내가 먼저 바꾸려는 소위 심리 그런 매매 패턴이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선수급 사이에서는 아직도 추세 좋은 걸 해야 되고 추세 올라갈 때 쫓아잡고 손질 쥐고 그러니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은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매매 패턴들이 과거에 학습된 패턴과 지금 시장이 엇갈리면서 손실이 더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약간 그 미국 쪽으로 돌아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요. 지금 대부분 분들이 왜 시장이 이렇게 되고 이걸 다 얘기를 하실 텐데 제 기준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 금융을 얘기를 할 때 정치적인, 폴리티컬적인 측면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약간 좀 그게 터부시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물가가 잡히려면은 거기서 한 20-30% 해당하는 부분 당연히 유가가 될 거고 유가에서 파생되는 난방비라든지 이런 쪽이 잡힐 거면은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유가가 잡히려면 전쟁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가 그거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치가 없이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자체가 투자자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며칠 사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5월 FOMC랑 지금 FOMC를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5월 FOMC 때 첫날은 안도랠리 나왔고 둘째 날부터 4일 연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 FOMC에도 첫날 안도랠리 나오고 그 둘째 날부터 또 이게 아닌가벼 해서 하는 투자자분들이 5월달에 패턴, 5월달에 학습 때문에 주식을 내가 오래 들고 있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어제 빠졌고 또 미국장이 또 어제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긴급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어려울 정도긴 하지만 지금 시장의 논리 자체는요. 매수세가 매우 부족하고 일단은 호재보다는 악재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중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의 그 바닥권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기 위해서 증권사들에서 자주 쓰는 말이 지금 PER 9배 수준이다, 뭐 맞아요. PBR 9배 수준이다, 맞아요. 0.9배 수준이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듣고 그래? 그럼 일단 무조건 뭐 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올해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지금 실적이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안 맞습니다. 좋아지면 맞습니다.
이게 믿을 수 있는 수치냐?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오늘 뭐 자료를 제가 보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ROE가 10% 이상 떨어지고 몇 프로 떨어지면은 이 1900 수준까지 후퇴할 수 있다는 보고서 나오더라고요. 슬슬. 1800, 1900 사이까지. 물론 언급하고 싶진 않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적정 레벨은 이익의 함수이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때 빠르게 올라와서 있었던 원인은 코로나라는 시스템적인 리스크 때문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이익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은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하반기, 지금 유가가 안 잡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고 노트북, PC, 휴대폰, 가전 이런 거는 매수를 안 할 거고 그러면 다음에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하는 실적 추정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데 감익시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몇몇 종목들은 감익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적정 퍼, 적정 PBR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예요. 그렇지만 지금 수준에서 올해 트레일링 PBR 기준으로 봤을 때 0.9배 정도 초반대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면 0.9배 초반대가 깨지기 위한 논리는요. 코로나 때 0.8배 언더까지 깨졌었고 금융위기 때 0.8배까지 빠졌었고 그리고 중간에 가끔 뭐 이런 거 있죠. 그 미중 무역 분쟁 한번 혹은 유럽 재정학 위기를 한데 그때는 빠질 때가 며칠 안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게 그 정도까지는 잘 안 갈 것이다라는 한 10몇 년 동안의 학습 효과였죠. 리먼 브로스 사태 같은 경우는 제가 신입사원이었거든요, 대표님. 그러니까 그때는 제 기억에는 어떤 시기였냐면 정말로 혼란스러웠다 정도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대통령이 나아가 갑작스럽게 재정 성명을 냈었고 빠르게 좀 대처했었고 그리고 그때보다 코로나는 더 빨리 대처하긴 했었어요. 돈을 풀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기에 대한 부분은 과연 어떤 식으로 더 대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가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0.9배라는 레벨은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뢰할 만한 레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PER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의미가 없는데 그렇죠. PBR은 이제 자산 기준이니까 그럼요. 예. 0.9배 정도면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봐도 어쨌건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바닥권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회자되는 게 2200, 2400 박스권이 한 어제 그제부터 회자가 되더라고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죠. 예, 내려가는데 하단이. 제가 왜 2200, 2400인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는 코로나 때 2020년도 터지고 2200에서 2400을요. 제 기억으로 6월에서 한 10월 동안 4달 동안 박스권이 줬거든요. 1400 갔다가 2400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습니다. 올라가다 2200 가다 2400 가다 2200 가다 2200 이게 있었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복귀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유동성이 풀려있는 이 구간이고 그때는 지금 유동성 회수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겠다. 가면은 2200, 2400이다. 이 논리예요, 지금. 물론 적정 퍼도 계산을 할 거고 계산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가장 납득할 만한 논리는 그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때 시기랑 지금 시기랑은 매우 다르다. 매우 다르고 여기 지금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는 50% 이상 반영한 수준이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뭐 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인터뷰한 걸 제가 보니까는 침체 시작되는데 왜 침체가 갈 것 같냐 물어보냐 이런 인터뷰들도 있더라고요. 이미 안 좋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리세션이라는 부분 같은 경우는 가봐야지 아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느 누가 지금 리세션입니다. 준비하시죠. 이런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 몇십 년 된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PBR이라는 지표 자체가 신뢰할 만한가? 저는 일단 지금은 믿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과거에 회자됐던 그 레벨 자체는 일단 그때 가봐야지 알긴 하겠지만 그러더라도 아직까지 기업들이 내는 실적이라든지 추정치 하향이 조금씩 되고 있을 뿐이지 세게 부러지진 않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우량주 중심으로 두고 있는 분들도 뭐야 이거. 네. 우량주라고 해서 대형주라고 해서 실적 좋다고 해서 샀는데 계속 부러지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오르는 주식 이런 데 눈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이 질이 안 좋다. 네. 이걸 엄청 이렇게 안 좋죠.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요새 무상증자 이슈로 막 오르는 주식도 급등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좀 불안한 그러니까 그 패턴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 저는 여기서 제
방송에서 그 단호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근데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쪽은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엔모 회사가 있습니다. 엔모 회사가 노토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예. 그냥 노토스라고 그러면 되지 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무중을 결의를 하고 나서 대여섯 배 올랐습니다. 좀 상한가 5번 가고. 그렇죠. 그 이후에 다른 무중을 하는 회사가 나오고 상한가 3번 가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모 회사가 또 무중을 하고 상한가 가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제부터 제가 무슨 자료를 봤냐면 뭐 채널에서 무중이 예상 가능한 회사. 무중 예상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으세요? 무중 예상 유보율 높은 회사들이겠지. 그 유보율로 세팅할. 근데 그거 누가 뭐 HTS 유보율 누르면 세팅하는데 1분도 안 걸려요, 대표님. 그거 가지고 여기서 투자를 세우자.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경우입니까, 이게. 워낙 시장이 어려우니까는 여기서 뷰를 피해보자.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 전략이 트렌드화 되는 건 안 된다. 라는 게 맞는 것 같죠, 저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투자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네. 좋은 투자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뭐 요런저런 이유들로 요런저런 상황에 맞춰서 위험한 네.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게 또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타격이 크거든요. 물론 유보율이 높은 회사는 굉장히 그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뭐 분석을 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건 충분히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올랐을 때 쫓아잡는 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요즘 트렌드가 또 뭐냐면은 어디 인수 이런 게 나오면은 인수가 나오는 순간 셀 온 뉴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시장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상당히 불안스러워요. 엄청 불안하고요. 이게 그 이제 대부분 투자 전략은요. 투자자들이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시장에서 회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편하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자료 보고 여기 내가 좋다라고 마음 편하니까는 이렇게 회자가 되는 건데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무슨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있는데 A, B, C라는 종목이 테마에 섞였어요. 네. 섞였고 그런데 A, B, C, D, E까지 6종목이 섞였어요. 그러면 증권사 직원들이 보다가 관종판으로 제가 이런 테마 하고 6종목을 세팅하는 순간 그 종목들은 멈추거든요. 경험적으로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 종목이 회자돼서 매매 전략화가 될 때 그 테마는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역시 그 회사들의 최근에 시장 어려운 거 회사 좋은 것도 인정합니다. CR 업체거든요. 좋은 회사인데 그 무증빨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 이런 거가 내가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전화가 와서 이거 찾으실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뭐 업체에서. 그래서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실 안 나있냐고. 이거 물어볼 정도니까. 리딩방에서 온다, 전화가. 증권사 직원입니다 하니까는 거짓말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알바시긴 할 텐데 그렇게 투자자들이 현혹하게 할 만한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에 나타나니까는 제가 저번에 와서도 이런 말씀 드렸죠. 이런 시장에서는요 조용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갈 때 뭘 살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은 분명하게 어렵고 네. 그러나 우리가 바닥이라고 이제 정말 볼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상한 주식들에 자꾸 눈을 돌리거나 해서 이 질 떨어지는 시장에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를 좀 피하자. 물론 이렇게. 예수금이 있다면 대표님 해도 됩니다. 예수금이 있다면. 근데 예수금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지금 대형주, 우량주가 30%씩 깨져 있는데 이걸 팔고 바꾸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